어지러울 정도로 아찔한, 마치 롤러코스터를 떠올리게 하는 교차로부터 논리 자체의 도전장을 내미는 고속도로까지, 이 도로들은 분명 심약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 다른 회전 교차로 안에 또 다른 회전 교차로가 있고 뒤얽힌 분기점과 소용돌이치는 고가도로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믿기 힘든 여행으로 초대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 15곳을 탐험하러 떠난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이는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즐겁게 감상하시길. 난푸다리 교차로를 한 번만 봐도 왜 이곳이 목록에 올랐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된다. 여기엔 나선형으로 감긴 다층 경사로가 핵심인, 그야말로 교통 건축의 걸작이 자리한다. 이 원형 구조는 운전자들이 다리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고 다시 부드럽게 내려오게 해준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와이탄 강변, 황푸강, 푸둥 금융센터, 그리고 거대한 메가시티의 파노라마까지. 이 교차로는 상하이의 중심 지역들을 새로운 업무 지구와 연결하며 도시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 설계가 놀라울 만큼 복잡하고 치밀해 공학적 기적이라 불릴 만하다. 이처럼 규모가 큰 구조물에서 견고함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매일 이 결절점을 지나가는 차량은 수만 대에 달하고 거의 끊임없다시피 한 흐름에도 교차로는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 그렇지만 운전자에게는 여전히 도전이다. 복잡한 진출입 체계와 충분히 직관적이지 않은 표지판은 숙련된 운전자조차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 교차로에는 문화적 맥락도 깔려 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초현대적 메가시티로 변모한 상하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나선형으로 감긴 도로를 촬영하고 현대 중국의 숨결을 느끼려 한다. 도시 로스앤젤레스는 거대하며 복잡한 교통 결절점이 곳곳에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교차로를 고르라면 주저없이 판사 해리 프레거슨의 이름이 붙은 교차로가 으뜸이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현대 교통 인프라 기술의 가능성을 구현한 진정한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여겨진다. 다소 과장처럼 들릴까? 결코 아니다. 이 교차로는 대도시의 여러 핵심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수십 개의 고가도로, 교량, 주행 차선이 한데 얽혀 거의 연속적인 차량 흐름을 견뎌낸다. 매일 수많은 자동차가 이 복잡한 시스템을 지나간다. 교차로는 연방 고속도로인 주간 고속도로 100열과 주간 고속도로 105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학적 장엄함과 함께 문제가 따라온다. 바로 길찾기다. 정교한 도색과 수많은 표지판이 있음에도 운전자들은 이 교통 미궁을 통과하기 위해 최대한의 주의력을 요구받는다. 처음 방문한 관광객에게 이 교차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이곳을 오가는 현지인들은 이 교차로가 없으면 로스앤젤레스의 이동이 사실상 멈춰설 것이라 여기며 도시 교통 시스템의 불가결한 일부로 받아들인다. 멕시코시티는 화려하고 시끌벅적하며 믿기 어려울 만큼 활기차다.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시험장을 내어준다. 그 이름은 믹스코아 교차로, 수도에서 가장 난해한 교통 결절점 중 하나다. 이 교차로는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복잡한 도로의 뒤얽힘으로 구성되며 분주한 간선도로들이 한 곳으로 몰린다. 펜아메리칸 하이웨이, 인수르헌테스대로, 비아둑토가 그것이다. 교통량이 워낙 밀도 높다 보니 현지의 암묵지를 모르면 숙련된 운전자도 주행이 극도로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표지와 차선 도색의 부족이다. 운전자들은 분명한 안내 없이 말 그대로 눈대중으로 차선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인다. 여기에 이 결절점이 도시의 주요 업무 및 공업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니 교통의 강도는 더욱 치솟는다. 하지만 다른 얼굴도 있다. 밤이면 믹스코악은 완전히 변신한다. 고가와 진출입로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며 교차로는 미래적 무대를 닮아간다. 이 빛의 연출은 교통 결절점을 사진 명소로 바꾸어 놓았고 주민들은 이를 멕시코시티의 야간 명함이라 부른다. 도시 계획이 조화를 낳을 때도 있고 혼돈을 낳을 때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 사례가 리스본의 마르키스 드 폼발 광장이다. 첫인상은 화려하다. 중앙 원형 교차로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광활한 대로 전설적 귀족의 동상,
그리고 가까이에 자리한 에두아르드 2세 공원까지. 그러나 운전자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집중력 시험장이다. 우리가 익숙한 직사각형 광장이 아니라 원형으로 설계되었다. 수많은 진입로와 출구, 빽빽한 보행자 횡단, 끊임없이 드나드는 버스와 트램이 주행을 긴장감 넘치는 시험으로 바꿔놓는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를 파고들면서 동시에 건축물을 구경하느라 종종 도로 위에 멈춰서는 관광객을 살피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명칭도 장난을 친다. 광장이 사실상 거대한 원형 교차로인 탓에 방향 감각의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이다. 결국 이 결절점을 지난 경험은 현지 명소를 본 것 못지않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중앙에 우뚝 선 마르키스 드 폼발은 개혁가로 알려졌지만 그의 이름을 딴 이 장소는 운전자에게 지독한 도전으로 기억된다. 여기서야말로 이런 속담이 어울린다. 둥근 말뚝은 네모난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다. 영국 버밍엄에는 오래전부터 전설이 된 아마도 좋은 의미만은 아닌 교통 결절점이 있다. 스파게티 정션, 이름 그대로 접시 위에 얽히고 설킨 면발을 연상시키는 교차로다. 이 교통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운전자들을 곤란에 빠뜨려 왔다. 도로, 진출입로, 다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숙련된 운전자조차 스트레스 없이 지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한다. 여러 층의 중첩, 끝없이 이어지는 표지판, 방대한 연장 길이는 혼돈의 착시를 만든다. 이 결절점은 몇몇 핵심 간선도로 M6, M5, A38을 연결한다. 가능한 경로가 너무 많아 운전자들이 자주 헤매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기 일쑤다. 진출입로에서의 제한된 시야는 찰나의 판단을 강요하고 이는 갑작스런 차선 변경과 놓친 출구로 이어져 끝없는 짜증을 유발한다. 스파게티 정션이 나라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교차로라는 불명예를 얻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최신식 위성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잃기 쉬운 곳이다. 당국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표지판을 개선하고 추가 정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여러 시도를 했다. 그러나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하여 이곳을 지나가는 일은 여전히 큰 시험으로 남아있다. 차선 변경과 정밀한 차량 조작이 부담스러운 운전자라면 모스크바의 타간스카야 광장은 악몽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수도의 핵심 교통 동맥 몇 개가 한 곳에 만난다. 사도보의 콜초, 엔투지아스트프대로, 그리고 타간스카야 거리 자체다. 그 결과 폭발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운전자에게 완벽한 속도 감각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광장은 단지 교통 결절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모스크바의 역사 일부이기도 하다. 16세기부터 이곳에서는 시위, 민중의 축제, 굵직한 사건이 이어져 왔다. 오늘날 타간스카야는 상징적 장소들로도 유명하다. 타간카 극장, 니콜라 성당, 그리고 골동품에서 오래된 책까지 없는 것이 없는 활기찬 시장. 광장은 대규모 교통 허브 역할을 한다.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중 하나가 이곳에 있고 무려 3개 노선이 교차한다. 그 결과 도로 위에는 항상 혼란이 펼쳐진다. 자동차, 버스, 보행자, 그리고 지하철로 서두르는 인파까지. 운전자에게 이는 강도 높은 인내 시험이다. 상습 정체는 일상이며 보행자를 피하고 대중교통 사이를 누비는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간스카야 광장은 역사, 문화, 혼돈의 교통 흐름이 하나의 살아있는 결절로 뒤얽힌 지점이다. 필라델피아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지만 이곳에도 운전자들에게 수수께끼로 통하는 교통 결절점이 있다. 판사 루이스 닉슨 기념 교차로는 다층 구조와 복잡한 도로의 뒤얽힘으로 유명해 운전자에게 늘 경계심을 요구한다. 이곳은 도시 교통 시스템의 핵심 지점이다. 바로 여기서 2개의 중대한 간선도로 I-95와 I-676이 교차한다. 교차로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운전자들은 그 복잡함을 자주 호소한다. 여러 차선, 갑작스런 진출입, 높은 교통량이 긴장감을 키운다. 특히 처음 이 구간에 들어선 사람들은 더 어렵다. 당황, 급한 차선 변경, 혼돈 속에서 빠르게 방향을 잡으려는 몸부림이 뒤따른다. 그래서 당국은 여러 차례 현대화를 시도했다. 도색을 개선하고 새로운 표지판을 세우고 추가 내비게이션 수단을 도입했다. 이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으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오늘날 닉슨 기념 교차로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맥이자 동시에 현지 운전자와 관광객 모두의 담력을 시험하는 무대다.
도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삶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도시다. 이 광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메가시티는 거대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그 보석 중 하나가 바로 클로버형 교차로로 감탄과 혼란을 동시에 자아낸다. 이곳은 여러 고속도로를 한 번에 연결하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차량 대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매혹적이다. 고가도로의 교차, 유려한 곡선, 층층이 쌓인 도로가 정교한 무늬를 그린다. 하지만 실제 주행은 운전자에게 전적인 집중을 요구한다. 수많은 진출입로와 분기점을 놓치기 쉽고 단 한 번의 진로 오판이 복귀를 복잡한 퍼즐로 만들어버린다. 그 복잡한 외관 뒤에는 진정한 공학 혁신이 숨어 있다. 이 교차로에는 지능형 교통관리, 적응형 신호, 24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같은 현대 기술이 적용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안전과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도시는 이 교차로를 계속 확장 개선하고 있으며 도쿄의 교통 수요는 여전히 증가 중이다. 결국 클로버형 교차로는 일본의 정밀함, 효율, 혁신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게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가운데에는 전설적인 아베니다 누에베 데 훌리오가 펼쳐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로 중 하나다. 그런데 엄청난 너비와 함께 전례 없는 복잡함도 따라왔다. 이 대로의 폭은 140m가 넘고 왕복으로 여러 차선이 동시에 뻗어 있다. 다른 거리들과 만나는 지점마다 복잡한 결절이 생겨나 운전자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 대로를 달리는 일은 끝없는 줄다리기와 같다. 사방에서 차량 흐름이 몰려오고 버스는 정류장에서 급하게 멈추며 보행자는 불쑥 나타난다. 운전자는 이런 장애물들 사이를 줄곧 헤집고 다녀야 한다. 여기에 상징물이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 예컨대 대로를 굽어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벨리스크는 도시를 아름답게 장식하지만 운전자의 시야에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아베니다 누에베 데 훌리오는 대중교통의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지하철 노선과 버스 노선이 이 길을 따라간다. 운전자는 갑작스런 정차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승객에 늘 대비해야 한다. 이 모든 이유로 이 대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아름답고 기념비적이지만 길 찾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곳으로. 이제 스윈든으로 가보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도로 기현상이 있다. 악명 높은 매직 라운드어바웃. 이름과 달리 마법은 거의 없다. 굳이 꼽자면 누군가가 무사히 이곳을 건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 교차로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놀라움을 준다. 5개의 작은 회전 교차로가 중앙 허브를 둘러싸며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 서류상으로는 혁신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운전자에게 끝없는 수수께끼를 던졌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복잡한 퍼즐 같다. 중앙부로 들어가는 5개의 진입로, 서로 교차하는 차량 흐름, 겹겹이 나뉘는 주행 궤적. 이 모든 것이 가장 주의 깊은 운전자조차 혼란에 빠뜨린다. 이 퀘스트를 통과하려면 정확히 필요한 출구를 고르고 사방에서 나타나는 차량에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 보행자 횡단과 인도도 그림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교차로는 너무 유명해져 스윈든의 관광 명소가 되었고 영화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지인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한다. 한 번이라도 매직 라운드어바웃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운전의 달인이라 자처해도 좋다고. 또 하나의 교통 괴물은 버지니아에 자리한다. 스프링필드 인터체인지, 더 널리 알려진 별명으로는 믹싱볼, 혼합 그릇이다. 그 별명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3개의 대형 간선도로가 한데 만난다. I-95, I-395, I-495. 그 결과 운전자는 고가도로, 교차 차선, 뒤얽힌 진출입로의 카오스와 맞닥뜨린다. 매일 이 결절점을 지나는 차량은 약 43만 대로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다. 상시 정체와 운전자의 스트레스로 악명이 높아진 것도 당연하다.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대규모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기간 동안 68개의 새로운 차선이 만들어졌고 50개가 넘는 교량이 개보수되었으며 현대적 교통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 중에는 본선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진출입로의 차량 흐름을 계량하는 독특한 신호등도 있었다. 실시간으로 정체, 차로 폐쇄, 소요 시간을 알려주는 전자 안내판도 시스템을 보완한다. 나아가 버지니아 주 당국은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믹싱볼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스프링필드 인터체인지는 단순한 교차로가 아니라 가능성의 한계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이다. 공학과 인간의 요인이 끝없이 흐르는 차량의 홍수 속에서 맞물려 돌아간다. 첫눈에는 이 교차로가 초보 운전자에게 악몽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훈추이와는 단순한 교통 결절이 아니라 여러 간선 도로를 잇고 끊김없는 흐름을 보장하는 상징적 건축물이다. 이 장대한 교통 시스템은 규모 자체로 압도한다. 고가와 진출 입로의 뒤얽힘이 6마일이 넘는 면적을 차지한다. 청두 충칭 고속도로, 충칭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그 밖의 대형 간선이 이곳에서 하나로 엮인다. 복잡한 다층 구조는 차량 흐름을 분산하고 정체를 줄이며 운전자의 시간을 절약한다. 그러나 실용성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 미학적 요소도 갖추었다. 다양한 건축적 장치가 적용되었고 특히 야간 조명은 압도적이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겉으로는 수십 개의 도로가 뒤얽힌 혼돈의 거미줄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훈추이 완 교차로는 충칭의 교통 상황을 크게 개선했다. 오늘날 이곳은 중국 도시의 비약적 발전과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교통망에 쏟아붓는 힘과 자원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파리는 빛과 사랑, 그리고 끝없는 장엄의 상징으로 가득한 도시다. 에펠탑, 루브르, 노트르담, 그리고 물론 수도의 중심의 우뚝 선 개선문. 관광객에게는 최고의 명소지만 운전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험장이다. 기념물을 둘러싼 거대한 원형 교차로는 말 그대로 혼돈의 반지에 가깝다. 무려 12개의 대로가 한 점에 모여 빽빽하고 끊임없는 차량 흐름을 만들어낸다. 가장 큰 문제는 우선순위 규칙이다. 일반적인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가 양보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다.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이미 원안에 있는 차량이 멈추어 양보해야 한다. 모든 이에게 직관적이지 않은 이 규칙 때문에 주행의 긴장감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불분명한 차선 도색과 도시의 곳곳으로 향하는 수많은 출구가 겹친다. 많은 운전자가 말한다. 이곳에서는 본능과 약간의 행운에 기대어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상상해보라. 이런 상황은 개선문으로 곧장 달려가려 도로를 가로지르는 관광객의 끊임없는 흐름과 함께한다. 그 결과 경적 소리의 합창, 급브레이크, 놀란 눈빛이 뒤섞인 진풍경이 펼쳐진다. 개선문은 여전히 파리의 상징이지만 운전자에게 이 상징은 장엄함보다 아드레날린으로 더 기억된다. 이 교차로를 조감하면 마치 다리와 고가, 도로가 엮어낸 거대한 레이스처럼 보인다. 그러나 운전석에 앉은 이에게 애틀랜타의 톰 모어랜드 인터체인지는 생생한 악몽에 가깝다. 이 교차로는 두 개의 거대한 간선 I-285와 I-85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단지의 면적은 350에이커를 넘고 매일 3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이곳을 지난다. 비혼잡 시간으로 여겨지는 때에도 이곳의 움직임은 쉬지 않는다. 복잡한 구조와 엄청난 교통량은 이곳을 지나가는 일을 운전자에게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로 바꿔놓는다. 차선 변경의 실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고 경험이 적은 운전자는 놀이기구를 탄 뒤처럼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교차로를 빠져나오곤 한다. 하지만 이 거구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애틀랜타의 공업-상업 지대를 연결하며 대형 공장인 도라빌 어셈블리 플랜트 등과 물류의 흐름을 이어준다. 건축적 관점에서 톰 모어랜드 인터체인지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거대하고 알아보기 쉬우며 시선을 사로잡는 구조물이다. 그러나 이 결절을 실제로 주행하는 순간 미학은 뒷전으로 물러난다. 이곳에서는 시간을 덜 잃고 신경을 덜 소모하며 길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최우선 목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로, 전설적인 레마날리 고속도로가 흔히 이렇게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길은 가장 경험 많은 운전자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길이는 거의 480km에 달하고 해발 5,300m의 아찔한 고도까지 올라간다. 도로는 깎아지른 절벽과 좁은 협곡 사이를 굽이도는 지그재그를 이룬다. 이곳에서는 핸들의 모든 움직임이 정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혹독한 기상 조건이 겹친다. 폭설, 눈보라, 급격한 한기, 그리고 눈사태와 산사태까지. 도로가 완전히 끊기는 일이 드물지 않아 여행자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발이 묶이기도 한다.
고속도로는 인적 드문 지역을 지난다. 주유는 미리 해야 하고 음식과 물도 챙겨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오지성 덕분에 길이 특별해진다. 길 위에서 오래된 수도원, 전통 마을,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공학자들에게 이 건설은 주행 못지않은 도전이었다. 험준한 지형, 안반 지반, 고도에서의 산소 부족, 자재 수송의 어려움이 공사를 거의 3개의 10년에 걸쳐 늘려놓았다. 결국 완공까지 26해가 필요했다. 오늘날 레만 알리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다. 그것은 담대함, 끈기, 그리고 불가능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열망을 상징한다. 모험가와 낭만주의자에게는 모험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인도에게는 히말라야의 심장을 관통하는 가장 인상적인 교통동맥 중 하나가 되었다. 드디어 목록의 끝에 닿았다. 중국의 거대한 교차로에서 유럽의 광기 어린 원형 교차로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현란한 결절에서 히말라야의 혹독한 길까지, 이들 각각의 도로에는 고유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그것들은 공학의 진보만이 아니라 매일 이 놀라운 경로에 도전하며 길 위로 나서는 사람들의 기계를 상징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들을 향한 이 여행에 함께해 주어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